종경심은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외국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황에 대한 존경심을 오늘부터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면은 아마 천황을 재판에 걸어가지고 좀 뭐 사형을 시켜버리든지 뭐 퇴위를 시키든지 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은 아마 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독일과 일본이 다르다고 그래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독일은 나치 독일을 이끌던 히틀러가 자살하는 바람에 그 해방 패전 이후에 일어선 독일은 그 앞에 나치 독일을 완전히 부정한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처단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천황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천황은 처벌하지 못하고 그 밑에서 전쟁을 지도했던 도조 히데키 같은 이런 사람을 도쿄 재판에 걸어가지고 이 사람을 사형 집행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역사 청산이 독일식으로 싹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 역사 문제가 계속 이렇게 아주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과 일본의 차이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한 거하고 천황에 대한 언급과 또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큰 문제는 된 건 아닌데 국회의장하고 몇 사람 초청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요사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그거 별것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굳이 청와대 사람들이 기사거리로 바깥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노다 총리란 사람이 그 국회의원들 몇 사람 모인 자리에서 요새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 그거 별거 아니더라 이래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요 세 가지 조치가 이제 일본 사람들을 격동시켰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렇게 지금 방방 뜨고 있어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없을 만큼 아주 이렇게 지금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일본에서 취한 조치는 첫째,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 재판에 걸어버리자 하는 이야기죠. 이 재판에 가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가도 어떤 문제를 이 말로서 스스로 해결하면은 그 관계가 안 나빠지는데 재판까지 가버리면은 재판에 이기든 지든 그 관계가 굉장히 오래 가죠. 그러니까 이 재판에 안 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그럼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그만이냐? 는 또 아니에요. 일본은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한국이 요새 글로벌 코리아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느냐? 그럼 거기에 맞게 이런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가지고 글로벌하게 우리 한번 해결해보자. 여기에 응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독도는 국제분쟁 지역이 아니다. 국제분쟁 지역임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스탠스가 유지가 되면요, 국제사회에서는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맞겠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 근데 누구 보고, 야, 우리 같이 재판에 가자 했을 때, 난 재판소에 안 가려고 하면 이게 수세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슬기롭게 우리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홍보전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모순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도 문제는 국제 분쟁 지역이 아니다. 분쟁 지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분쟁 지역이 아니면은 굳이 대통령이 거기 갈 필요가 있었느냐? 국제 분쟁 지역이 아닌데 왜 시마네 현에서 깔짝깔짝 한다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대응을 하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대일 강경책을 쓰므로서 독조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냐. 우리가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냐. 그래 놓고 국제 분쟁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모순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한국 사람은 안 하겠지만은 외국 사람은 하겠대요. 그래서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국제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나서서 널리 홍보한 점은 없느냐. 과잉 반응을 함으로써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한국의 언론은 앞장서가지고 정부를 지원합니다. 노무현 때도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비판적이던 보수 언론까지 나와가지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던 언론까지 나와가지고 아주 애국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일 강경책을 지지하고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판하는 사람은 비애국자다 이런 식으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요새 한국의 언론이.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일본하고 싸우면은 굉장히 안전해요. 일본하고 싸우는 기간 동안에는 국내에서 비판을 적게 받습니다. 비판을 적게 받아요. 한국 사람들도 일본하고 싸우는 대통령한테 좀 평소 불만이 있더라도 이때는 비판을 안 해야지. 이때는 목소리를 하나로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상태가 올해는 안 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래 가지 않아요. 반드시 생각이 달라질 때가 옵니다. 자, 그럼 1년 뒤에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의 대일 강경책은 어떤 식으로 평가될 거냐. 1년 뒤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년 뒤에 어떤 평가가 될 거냐. 그때는 1년 뒤에 한일 관계가 어떻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하나 궁금한 거는 있어요. 2008년에 아주 근사한 이야기를 했어요. 천황이 한국 못 올 거 없다.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한일 관계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는 안 된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도 방문하기 불과 2달 전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맺기로 하고 그날 서명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야당에서 반대하니까 중단시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일 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럼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달라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 돼요. 왜 내가 독도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다가 나중에 내가 왜 지지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일본과 대결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정부와 정부 간의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이 돼요. 정부와 정부 간의 문제는. 정책이 바뀌고 또 정부가 바뀌면 해결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적대 관계로 변하면 이건 큰일입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 적대 관계가 되면은 이거는 큰일이에요. 이거는 오래 갑니다. 국민은 안 바뀌잖아요. 정부는 바뀌고 정책은 바뀌지만은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서로 적대감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 문제가 커져요. 실제 서로 상호 교류도 안 되고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는 것도 찜찜하고 일본 사람은 한국에 안 오려고 그럴 거고 한류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과거에 독도 문제, 과거사 문제가 나오면은 일본 사람 중에 한국을 편드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본에서의 좌파입니다. 일본에서의 좌파는 한국이 종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제기를 하면은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한국 편을 들었어요. 그 앞장선 언론이 아사히 신문입니다. 아사히 신문. 아사히 신문은 일본에서 좌파에 속해요. 종군 위안부 문제, 교과서 문제는 우리 이상으로 일본 정부를 비판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좌파들이에요. 친북 좌파 세력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과서 문제나 독도 문제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 천황에 대한 발언 아사히 신문이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임기 말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나 한국도 많이 변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도 떨어졌다. 한국도 다문화 사회가 돼가지고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대일 공세는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사히 신문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요. 아, 이번 문제에 관한 일본 사람들도 우리처럼 일치단결하겠구나. 한국 편을 드는 사람이 과거처럼 없어지겠구나. 그러면 이거는 잘못하면은 일본 국민 대 한국 국민의 대결로 갈 거예요. 이건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일본 국민 대 한국 국민 사이의 감정 대결로 간다. 아니, 감정 대결로 가서 뭐 유리한 일이 생기면 괜찮아요. 감정 대결로 가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한국의 주적은 일본이 아니죠. 일본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국교를 수교를 한, 또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같은 이념을 가진 우호 국가입니다. 우호 국가예요. 일본은 적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한국의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은 이건 일본이 우리의 적이라. 적이 아닙니다. 경쟁자는 경쟁자죠.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북한 정권이죠. 대한민국의 적은 북한 정권이에요. 주적 개념이 잘못하면 바뀌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일본을 주적으로 삼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야 되지는 않겠지만은 감정적으로나마 일본을 주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요 틈을 타서 북한 정권하고 종북 세력이 이용해 먹을 구석이 많아요.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한일 관계를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정은이나 종북 세력은 지금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게, 겉으로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을 합니다. 정치 쇼했다고 비판하지만은 그 뒤에 일어난 한일 갈등을 보고는 속으로 웃고 있을 겁니다. 아주 즐거워하고 있어요. 한쪽으로는 이명박을 비판하지만은 속으로는 그 뒤에 일어난 한일 갈등은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여기에 써먹을 카드가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이 이런 제의를 하면 어떨까요? 좋다.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대한민국과 입장이 같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민족 공조를 하자. 민족 공조하자. 저 6.15 선언에 민족 공조 있으니까 독도 문제에 관한하는 민족 공조를 하자. 그래서 남북 회담하자. 이렇게 제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걸 거절 안 하고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독도 문제를 가지고 남북한이 손을 잡고 일본과 대결한다? 적과 손잡고 우방국과 대결한다? 이러면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죠. 뒤죽박죽. 또 요새 언론 보면은 이 책임 없는 언론이 어린애 장난 같은 기사를 막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고 일본과 대결하자. 그게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전략 마인드가 매우 부족해요. 길게 보지 못해요. 넓게 보지 못합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깊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길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넓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일 관계만 이렇게 보지 말고 남북 관계 속에, 한미 관계 속에 또 중국의 등장, 러시아 이렇게 넓게 보면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막 고민할 필요 없는데 정부나 대통령은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이 국민이 정부를 걱정해주는 이런 모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설명을 좀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한일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느냐, 뭘 얻으려고 하는지, 국가 이익이 어디에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 번의 조치, 독도를 방문하고 일본 천황에 직격탄을 날리고 일본 영향력 별거 아니라고 한 이 이야기를 한 목적이 뭐냐, 그것을 국민들한테 설명해주고 그 목적이 타당하다면은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